나는 대학 생활에 지쳐 한적한 시골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누리며 힐링하고 싶었다. 인터넷을 통해 찾은 시골 마을은 인적이 드물고 고요한 장소였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어두운 저녁이었다. 나는 예약한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주인은 친절하고 포근한 느낌의 할머니였다. 여기가 그 오래된 가옥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다. 나는 방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마을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마을은 정말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덕분에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혼잡는 시간을 만끽하며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뒤돌아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급히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다. 할머니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어서 안도감이 들었다. 누구 마을 사람이 지나갔나요? 내가 물었다. 이 시간에 나다니는 사람은 없을 텐데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 말에 조금 더 불안해졌다. 내가 머무는 방은 올드한 분위기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오래된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창문은 작아 바깥 풍경은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이 기이한 경험을 곱씹다가 결국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나는 낯선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은 침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깼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다. 방 안을 둘러보니 옷장이 조금 열려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진정시키며 다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어제의 산책길로 나가보기로 했다. 밝은 낮에는 모든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지나가던 길목의 한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창문 안에 어렴풋이 어제 꿈에서 본 것과 같은 낯선 사람의 형상이 보였던 것이다. 자세히 보려 했지만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 선명하지 않았다.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마을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카페 주인은 나를 눈여겨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이 마을에선 가끔 방문객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곤 하지요. 특히 그 가옥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그녀의 말에 조금 놀라 나는 얼른 질문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오래전 그 집에서 큰 비극이 있었어요.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거나 물건이 제 위치에서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나는 섬뜩한 느낌에 온몸이 경직되었다. 카페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마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 가서 옛 신문 자료들을 찾기로 했다. 자료를 뒤쫓으며 나는 단서를 찾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옥에서 몇 차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기록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했고 경찰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틀 더 묵을 계획이었지만 이곳에서의 밤이 두려웠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집 앞에서 어제 봤던 그 낯선 사람을 또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장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마 그 영혼이 당신을 보러 온 걸지도 모르죠. 나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철저히 잠갔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전등을 끈 상태로 밤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밤은 거의 끝나갈 무렵 방 한 구석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공포에 휩싸인 나는 도무지 꼼짝할 수 없었다. 새벽이 되어 동이 트자 나는 바로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빠르게 짐을 싸서 할머니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떠났다. 마을을 벗어나는 내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로 돌아온 지금 나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내 머릿속을 맴도는 꿈을 꾸곤 한다. 그 소리는 마치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듯한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 마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옥의 비밀도.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소녀 지은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 외할머니 댁에 방문하게 되었다. 외할머니 댁은 작은 산촌 마을에 자리 잡고 있어 현대의 번화한 도시와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지은이는 이런 고요한 마을에서의 생활을 어느 정도 즐기는 듯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지루함도 느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돌던 귀신이 나타난다는 오래된 전설이 그녀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전설은 마을 근처 깊고 어두운 숲속에 자리한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에 어떤 원귀가 살고 있으며 어느 날 밤중에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홀린다는 이야기를 두려워하며 전해 내려왔다. 호기심이 많았던 지은이는 이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출발한다는 결정은 어느 날 밤 어린애 취급받기 싫었던 지은이가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나서였다. 친구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지은이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날 밤 지은이와 그녀의 두 명의 친구들은 손전등과 간단한 생필품을 챙기고 모험을 떠났다. 밤은 깊어져 갔고 숲속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며 기묘한 소리로 가득 찼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각자 가지고 있던 손전등의 불빛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그들은 폐가에 도착했다. 폐가는 정말이지 낡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으며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듯 보였다.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대한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먼지와 쿰쿰한 냄새가 덮쳐왔다. 내부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아 더욱 어둡고 음침했다. 친구들과 함께 집 안을 둘러보던 중 지은이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내 친구들 또한 같은 기분을 느낀 듯 서로에게 확인을 시도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셋은 마음을 다잡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곳엔 방 한 칸이 있었으며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서서히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엔 허름한 의자 하나가 놓여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내 뒤돌아서려는 순간 방 안의 창문이 갑자기 세차게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바람 속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한 음산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친구들은 당황하여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방에 놓여있던 의자가 마치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처럼 삐걱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지은이는 친구들과 함께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은이는 좀처럼 그 기억을 떨칠 수 없어 잠든 후에도 그 장면이 꿈속엔 나타나곤 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 그 폐가의 전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주었다. 과거 그 폐가에서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의문의 화재로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그 가족의 혼령들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어 폐가를 찾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낸다는 것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었다. 결국 지은이는 무서운 경험을 통해 이 모든 전설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이후로 조용히 지냈다고 한다. 친구들과도 이 일을 비밀로 간직했으며 그날 이후로 폐가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날 밤 겪었던 일들은 지은이에게 있어 분명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았다. 마을의 전설은 그렇게 또 하나의 세대를 지나며 조심스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갔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에 사는 대학생 지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주말을 맞아 작은 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자연을 만끽하자는 취지로 한적한 산 속에 위치한 한 산장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리뷰가 꽤 괜찮았고 무엇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5명의 친구들은 차를 타고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휴대폰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기대감과 약간의 불안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산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고풍스러운 외관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산장 관리인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규칙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아요. 그리고 이쪽 방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할머니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날 저녁 한데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오래돼서 그런지 바람이 부는 소리인지 어디에선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침대에 살짝 움직일 때마다 귀신이 옆에 있는 것 같은 기이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참을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산장 바깥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문 반대편에 서 있었고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형체가 포착되었지만 얼굴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빨리 커튼을 닫고 친구들이 있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이 아직 깨어 있었고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들 큰 소리를 내지 않기로 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다시 창문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모두가 갑자기 이 방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가 열지 말라고 했던 그 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고 두려움을 참지 못한 친구들은 방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문은 이상하게도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사람의 얼굴이 있었고 모두 같은 장소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몇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마다 어떤 특정한 모양의 그림자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불이 깜빡였고 친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 아침까지 서로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조용했고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고 산장을 떠나기 전 관리인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그 방의 주인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만 했습니다. 의문을 풀지 못한 제 친구들은 조금 찝찝한 기분으로 산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인터넷을 통해 그 산장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한때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고 그 방은 그 옛날 살던 사람들이 괴이한 방법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핏 소문처럼 들렸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다시는 그 산장 근처로 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듣던 것들은 속닥속닥 뒤에서 이야깃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